256페이지예요. 256페이지 주택 건설 등이고요. 첫 번째는 그 사업주체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사업주체를 간단하게 내용을 좀 소개할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이런 뜻이었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이제 사업의 주체다 그렇게 하고요. 주로 이제 등록 사업자하고 주택 조합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네, 등록 사업자하고 주택 조합에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누가 등록하죠? 이런 뜻이었죠. 개인하고 민간법인이죠. 개인과 민간법인.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개인이고 민간법인은 민간건설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몇 호죠?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집을 지을 거야. 이상의 집을 지으려면은, 국토교토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그 개인과 민간법인을 등록사업자라고 하고, 이 등록사업자가 되면은 이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도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때 등록 요건은 살짝 외워둬야 됩니다. 나중에 알겠죠? 등록 요건. 자본금 3억, 개인은 자산평가 6억 이상,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축 분야 기술인 1인 이상, 실주 등록해야 되잖아. 대지조성사업자는 토목 분야 기술인 1인 이상 확보자 등록해야 되고, 사무실 갖춰야 되고, 이런 거, 결격 사유, 등록 말소, 이런 부분을 복습하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등록 사업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간 기준으로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는 개인과 민간법인은 국토교통장관에 등록합니다. 정확한데요. 2번. 자본금이 바뀌어졌구나. 그죠? 네, 자본금은 6억 이상이고, 개인의 자본금은 3억 이상이고, 개인의 자산평가액이 얼마? 6억 이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등록 말소 후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결격 사유죠? 2년. 등록 말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고요. 등록증 대여는 줄 것 없죠. 등록증 대여하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등록하면은 절대 말소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할지도 틀린 거죠. 5번.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 사업계획서를 이미 받은 사업은 승인을 반납합니까?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2번, 3번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옵니다. 주택조합 오죠. 주택조합. 이 등록 사업자가 나올 확률은 뭐 한 30%밖에 안 돼요. 낮고, 주택조합은 100% 나오죠. 주택조합은 잠깐 좀 핵심을 복습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자, 고개를 듭니다. 핵심 보겠습니다. 자, 주택조합은 세 개가 있었잖아, 우리가. 지역조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역조합이 뭐죠? 이거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조합이 뭐죠? 같은 모집지역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목적이 뭐든가요? 조합원의 내 집 마련, 주택 마련이 목적이죠. 주택 마련. 그때 지역조합이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뭐죠? 아파트를 직접 건설합니다. 건설. 이렇게 대지를 확보하고 그 대지에다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고, 이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주는 방법으로 조합원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건설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인가고, 시장, 군수,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죠. 직장조합은 어떻게 되죠?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같은 직장 근무자들이 내 집 마련,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때 내 집 마련 방법은 똑같습니다. 건설합니다. 아파트를 건설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직장 조합도 있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인 직장 조합,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자,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 조합은 설립을 인가받고,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설립을 뭐죠? 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때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설립을 인가받는데 그때 인가 신청으로 갈 때는 한번 봐요. 이때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주택 건설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이상에 대해서 무엇을 확보합니까 사용 권한이 필요하고 그리고 몇 퍼센트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까?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아파트 지어 안 지어? 직접 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지는 않잖아요. 건설하지 않으니까 이 서류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가 없는 거야.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대지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그리고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듣고 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안 외워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리모델링이잖아.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누가 만들래요? 공동주택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가 이러면 안 돼.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하잖아. 그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봐요.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고 만드니까 그들이 조합이 되는 거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따로 조합은 모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단 말이야. 신규 모집할 필요가 없잖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할 분들이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든 거니까. 그때 이제 리모델링 하려면은, 리모델링도 조합을 만들거든요. 조합을 만들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는데, 그때 인가 신청할 때, 결의서를 가져야 돼, 결의서. 결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결의 증명서. 여기는 대지 확보와 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 소유권 확보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고, 여기는 결의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결의 증명서. 자, 그때 결의 증명서, 결의 요건은 지금 외우십시오. 지금 요겁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은 세대별로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동별로 하든지 단지별로 하는 거야, 단지별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동별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단지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동별로 합니다. 103동만 리모델링 하면은 동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그리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의 증명서를 갖고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입니다. 동의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그냥 이 내용 이해하면은 그냥 이렇게 외워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객관식은 그렇게도 답쳤는데 뭐, 그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은 리모델링 조합이 이렇게 인가를 받고 이제 설립이 되잖아. 설립이 되면은 그 조합이 리모델링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신고하고 합니까? 승인받고 합니까? 허가받고 합니까?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야.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하는 게 원칙인데, 혹시 이제 세대수 첨가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 근데 첨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리모델링도 예외적으로 뭐죠? 사업계 승인을 받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인가를 받고 설립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까?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승인받고 아파트 짓고 사용호소 받고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서 입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자, 대략 이렇게 진행하죠. 자,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이해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접근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자, 문제 옵니다. 4번 문제 가져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주택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면은, 예, 지역주택조합이고, 다음 2번 내려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 틀렸잖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뭐죠? 공동주택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면 단독주택에 포함되니까 틀린 거죠. 단독주택 소유자는 주택법상 리모 조합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 거예요. 3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동당이. 그럼 마련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조합이죠? 건설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말하는 거야. 이제 건설 목적인 직장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그리고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4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다. 그때는 전체 구분수의 을근에, 단지 전체 구분수의 을근에 얼마죠? 3분의 2 이상 동그라미. 3분의 2 이상의 교리가 있어야 되고, 동구분수의 을근은 얼마였죠?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 교리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받는 거 맞죠? 그러면 3번, 4번은 별표해야 되는 건 필수죠, 필수. 네. 그리고 5번에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 을근에 각 3분의 이상의 교리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3, 4, 5번 때문에 읽어드린 문제죠. 그 3, 4, 5번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금 5번, 6번은 지금 풀어드린 문제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중복되니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은 기출문제에 비슷한 문제잖아. 8번 안 봐, 8번. 8번 안 보면은, 8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문제를 안 봐요. 8번 문제. 주택단지 전체를 증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라. 그럼 잠깐만요. 여기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무엇이 일단 필요합니까? 교리증명서 필요하죠. 교리증명서 필요하죠. 전체를 리모델링 하니까 동별 구분수의 을근의 과반수, 전체 구분수의 을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교리증명서 첨부해야 되잖아. 그리고 정축 리모델링이니까 몇 년 지나야 됩니까? 10년입니까? 15년 경과입니까? 15년 경과에서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하잖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얼마나 문제가 쉽게 풀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알면 이런 문제가 풀리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별도로 쪽지져서 얘 암기하잖아. 그렇게 된다고. 자, 8번 같이 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봐요. 3번 해봐요. 자, 청축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아파트를 일단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으니까 대지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증명서는 필요 없는 거잖아. 이것은 건설 목적인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필요한 서류잖아. 이게 답이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 다음 4번 해봐요.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증축 리모델링이니까 몇 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15년 경과 증명 서류는 필요하죠. 그리고 1번, 2번, 5번은 모든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공통서류라고. 공통서류. 모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첨부되는 공통서류. 공통서류는 아니어도 참고만 하면 되는 거라고. 답 찾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오십시오. 10번. 10번에 보시죠. 주택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1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네, 아파트 건설해야 되니까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필요한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조합원을 구성할 때는 주택 건설 예정 시대에서 50%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몇 인 이상의 원칙입니까? 20인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니까 같은 모집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거적인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시대주도 조합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 게 원칙이잖아. 맞죠? 근데 조합원 사망 등 원인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하죠? 신규 청구 가능하잖아. 또 시장 군수정도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도 가능하죠? 네, 이런 예외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위 4번의 경우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이 된 게 아니고 탈퇴로 인해서 조합원 숫자가 해설을 한번 보세요. 주택 건설 예정 시대에서 50% 미만이 되면은 네, 예외적으로 신규 충원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원칙이고 5번이 예외죠. 그럼 이 예외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나머지도 예외를 확인해야 됩니까? 예외 확인. 요약집에서 예외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12번 옵니다. 12번. 12번 앞에 적으십시오. 12번 앞에다가 신설. 우리 신설됐고 암기예요.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라고 적고 암기하고 들어가요.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신탁업자 동그라미.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어. 1번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 암기해야 되죠.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누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죠? 신택업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넘깁니다. 넘겨서 14번은 네, 조합가입 처리와 가입비 반환 등 규정은 이거 신설된 건데 올해 시험 보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X예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올해 시험 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설인데 포함되지 않고 16번도 신설인데 올해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시행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보면 포함 안 돼요. 17번도 마찬가지여서 14, 16, 17번은 X예요. 전체로 X예요. 시험 보면 포함되지 않아요. 이미 법 개정은 되고 공포는 하고 있지만 시행일자가 시험일자 이후에요. 그래서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15번 봐요. 15번. 15번은 졸다 X 하시면 안 돼요. 몇 번 X 했죠? 14, 16, 17번은 신설되는데 시행이 내년이나 12월 말이에요. 12월 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럼 5번 옵니다. 5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주택조합 해산. 자, 15번은 발표하시고, 이거는 부실조합을 해산하게 하기 위해서 맞는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번, 2번 묶어서 발표해요. 1번, 2번. 1번에 봅니다. 주택조합, 지금도 죽었죠.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설립인가까지 받아놓고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다는 것은 조합원 모집을 잘 못했고 조합비를 못 받으니까 돈이 없어서 땅도 못 사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못한 거 아닙니까? 건실한 조합입니까? 부실조합입니까? 부실조합. 그래서 이런 부실조합은 의무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서 뭘 결정해야 됩니까? 해산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하죠. 설립인가 받고 3년 동안 사업계획 승인 못 받는 조합은 앞으로 해산 결정해야 돼요.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 주택지의 관리는 줄을 긋죠, 지금부터. 조합원 모집은 아까 신고하는 게 원칙이었잖아.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는 날부터도 2년이 될 때까지 설립인가를 신청 못한 거야. 인가 신청을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동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죠? 또 아니면은 그 인가 신청을 위해 요건을 못 갖춘 거야.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고, 대지 면적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못했으니까 인가 신청 못했겠죠. 그럼 조합원 모집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모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 번째로 봅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사업 종결을 의무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지. 앞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 종결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립인가 받고 3년 동안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아셨죠? 네. 2번, 3번 위주로 암기라고 적어 놓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오세요. 18번.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미치고요.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이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2번, 리모진주택조합은 위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금지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요? 리모진조합은 조합원 신규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3번. 주택건설 예정시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량 군수제로부터 줄 거죠. 조합은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은 예외적으로 신규 추원이 가능하잖아. 1번의 규정은 적용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 다음 4번. 탈퇴 등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숫자가 20이 미만이 아니고 탈퇴로 조합원 숫자가 주택건설 예정시에서 50% 미만이 되면은 신규 추원 가능하죠? 1번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이 원칙이고 3번, 4번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1번 원칙, 3, 4번은 1번에 대한 예외. 그 다음에 5번.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지까지만 허용됩니다. 칠거나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지까지 할 수 있다. 5번 별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20번은 암기라고 제가 회계감사 10번 봤거든요. 암기해야 되고. 박산에 들어오세요. 20번 박산에. 주택조합은 다음 중 한 개 당한 날. 다음이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
주택조합은 기역, 니은, 지읒 중 한 개에 해당한 날부터 며칠 내에 30일 이내에 동그라미 30일 내에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몇 번 맞습니까?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한 번 받아야 돼요. 사업 초반. 그 다음에 사업계 승인받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또 30일 안에 또 한 번 받아요. 사업 중반. 마지막으로 집 다 짓고 사용검사 임시사용 승인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받습니까? 3번을 받게 됩니다.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 그 다음에 21번 와요. 21번. 21번 오셔가지고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에 관련된 설명인데, 이 1번에 이번에 좀 신설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간 게 있단 말이야. 한번 볼게요. 조합을 모집할 때는 두 번째 줄에 봐요. 두 번째 줄에. 조합원 모집은 두 번째 줄을 껐죠? 시장 구수자에게 신고하고 줄 거예요. 신고 동그라미. 근데 신고가 뭐죠? 조합원 모집 신고라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야. 무슨 신고죠?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원 모집 신고.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을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 방법 줄 거예요. 공개 모집 방법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니까.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함이 원칙인데 그때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사용권은 확보 요건이 이번에 신설됐다니까 올해. 그 줄 거예요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는 해당 주택 거주 대지 면적 50% 이상에 대한 5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한 거야. 이 규정이 신설됐다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는 주택 거주 대지 면적 몇 퍼센트?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을 하는 게 원칙인데 2번에 봐요. 2번 예외가 있잖아.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결원 충원 동그라미,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합니다. 재모집 동그라미. 재모집할 때는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지 않고 실 거예요.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입니까? 선착순입니까? 선착순 방법.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원칙, 2번 예외. 딱 묶어서 별표예요, 별표. 나머지 3, 4, 5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1번, 2번 정도 제가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와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을 등록 사업자가 주택조합에 바친 거예요. 사업 주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짓게 되죠. 사업 계획 승인, 사업 7차로 진행을 합니다. 자, 사업 7차 잠깐만 소개하고요. 주택법에서 주택 건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그럼 봐요. 어떤 건설회사가 부산에 5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주택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업계획서 들고 부산시청에 가서 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해도 좋소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주자는 승인을 그렇게 해줘.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하죠? 빨리 얘기해야지. 몇 년 내에? 5년. 이런 된장. 건축가 받으면 2년 내에 착수. 건축가는 2년 착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 5년 내에 착수. 그렇게 되죠. 5년 내에 착수 신고해야 되죠. 건축공원이 2년 내에 착수하려면 건축하는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에는 5년 내, 사업계획승인법 5년 내에 착수하자면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하겠죠. 시행에 들어갑니다. 끝나면은 중공사 받죠. 뭐죠? 사용검사,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사용검사. 그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원칙은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호 이상이면 승인 대상이 되잖아. 예외적으로 50호, 50시대 이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하죠. 이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50호, 50시대 이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하는 걸 아직까지 못 외우면은 진짜 의심할 거야. 올해 시험 볼 건지 안 볼 건지. 그럼 다 외우고 왜 알겠죠? 다시 점검할 건. 안 외우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잊어버리죠.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권자. 건축허가권자처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줄줄 나오도록 할 것. 대지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제곱 미만이면 특별시장, 왕시장, 특시, 특도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 승인 대상 쫙 이으라고. 그 다음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시작된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 정리하시라고. 이런 내용의 문제를 풀어볼 거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교재 오세요. 22번.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공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몇 호?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합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세대별 지구조정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의 지질도로 보기에 6m 이상인 단정 1주택과 단정 다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몇 세대? 50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죠. 지금 1번, 2번이 낯설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예외를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1번, 2번을 좀 낯설면은 심각하게, 네, 좀 열심히 하십시오. 심각하게 열심히. 보통 열심히 하지 말고. 다음, 3번. 330만 주도 이상 동그라미예요. 100만 평 이상이잖아. 330만 주도 이상의 거대한 저대축, 그쵸?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아파트 공급 시대수가 수천 시대입니까? 수백 시대입니까? 수십만입니까? 수십만 시대가 공급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도간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깨지지 않게 중앙정부가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합니까?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하는 거라고. 330만 주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국장의 승인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4번. 대지 면적이 10만 주 이상이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하죠? 시도의사 대도시장. 네.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주택을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허용됐고요. 건너갑니다. 24번 오세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 다 나와 있구나. 1번 경공매로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취소할 수 있죠. 또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취소할 수 있죠. 공고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지르는 공고는 아까 했잖아. 5년 내 착수를 안 하면은 취소 대상이 되는데 4번에 봐요. 공고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를 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미 그 1공고에 착수 신고하고 공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취소서에서 제기되어 있잖아요. 정답이 4번이잖아요. 쉽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5번. 국토교통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암기를 하죠. 그냥 앞에 암기라고 적죠. 통째로 그게 암기하는데 제가 이러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다 드려요. 말로는 통째로 암기지만 사실 이해하면은 암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않고 통째로 이해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한번 봐요.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국토장관은 누구죠? 중앙정부잖아. 중앙정부 대 1번에 한 봐요. 누구죠? 국가하고 주택공사장. 이 설명 얼마나 많이 했다고, 중요하다고. 지금 부산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초과 공급 맞죠? 지금 여기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예요, 지금. 그동안에 아파트 많이 지었거든. 경기 좋을 때. 안 좋아지니까 초과 공급이잖아, 지금. 그럼 여기는 그래도 LCT는 프리미엄 붙여도 거래가 되잖아요. 초과 공급이든 말든 돈 대비는 발리거든. 근데 국가고 주택공사가 이 초과 공급에 여기 와서 아파트 분양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근데 이들은 수급 조정 대상이야. 그래서 국가고 주택공사는 세대소하고 상관없이 전부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드렸거든. 이해가 되잖아. 그럼 그게 가장 좀 암기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330만이잖아. 330만 주도 이상은 100만 평 이상이거든. 100만 평 이상의 택지가 조성되고 도시가 개발되면은 수십만 시대가 공급되는데 이 주택 수급 불균형이 깨지면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조정하려고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안 봐요, 3번. 거기에 3번에 보시면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추천에서 긴급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6대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는 특정 자치단체가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이잖아. 이거 말고 이제 국가균형발전, 광역적 차원의 조정, 이런 거 여기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거든. 국가균형발전, 광역적 차원의 조정은 전부 중앙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 나와 있네, 5번에. 5번에 보니까 이거 나와 있네. 마지막으로 국가 등 공공주택 사업자잖아. 국가 등이 총 지분 몇 퍼센트? 50%. 총 지분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야. 그러면 국가 등이 총 지분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아파트를 막 지어야 됩니까?
공익에 기여를 해야 될, 맞도록 시장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거예요. 이유가 그거잖아.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굳이 안 외워도 얼추 되잖아요. 관계없는 게 몇 번이죠? 2번. 2번은 났을 거예요. 유통상업지를 제외한 상업지역과 준주구에서 300시대의 주택하고 주택 외의 시설은 상가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이잖아. 이런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해줘요.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국토장관의 승인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면제입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제 대상이라고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크게 의미 부여하고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정답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 28번 문제죠. 28번. 사업주체 매도 청구, 사업주체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인데 이 매도 청구를 설명하려면은 자 배경이 돼야 되니까 자 잠깐만 고개 들어주세요. 설명할게요. 들으면은 다 들어본 적이 있구나 기억이 나실 거예요. Y건설 500세대 Y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은 공동주택 30대 이상이니까 건축가 맞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근데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Y건설을 뭐라고 부르죠? 승인 받고 아파트 지으니까 사업주체지 뭐 건축주가 아니고 사업주체가 되죠. 그러면은 500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주체 Y건설이 부산시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겠죠. 승인권자에게.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세 가지로 되잖아. 대지 면적 몇 프로?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합니다. 대지 면적 80%이 정도 되네. 이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해야 되고 사용권이 확보되지 못한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하면 됩니까? 매도 청구할 수 있으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전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나왔잖아. 사업주체가 누구죠? 국가 등인 공공주택 사업자는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거야.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가 가능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지.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잖아. 이럴 때는 시가로 매도 청구하자. 우리는 공식적으로 외웠거든요.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그때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됩니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가 필요했었잖아. 그리고 만약에 대지 면적 95% 이상을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여기 이만큼 남기고 다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그럼 왜 이 사람은 도장 안 찍었죠? 내가 안 찍으면은 너네들 대부분 사용권 확보해도 사용승낙을 봐도 내가 사용승낙 안 하면은 아파트 못 짓겠지. 평당 1,000만짜리 평당 1억 내겠지. 알받기 했다 그랬잖아. 이들을 하게 해야 됩니까? 못하게 막아야 됩니까?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전체 대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 알받기 하신 분들, 이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시가로 매도 청구가 가는 거야. 모든 토지 소유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하는 거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하려면 몇 프로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가 있어야 됩니까? 95%. 혹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다면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 말이야. 이때는 이 동네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이 동네 주택 건설 사업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결정 고시일 몇 년 전부터 10년 이전에 이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여온 자, 오래된 원주민이라고 했잖아.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매도 청구를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모두 모아서 담아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28번 읽으시면 돼요.
설명드렸으니까 28번 같이 볼까요? 기억번.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리고 몇 개월 이상 의무 협의가 필요합니까?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죠.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합니다. 2번. 위 기업의 경우 주택 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몇 퍼센트 이상?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 필요하고, 그 다음에 D극번. 위 기업의 경우 주택 건설 대지 면적 95% 미만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네, 지금부터 축구면 되겠네요. 지구단위 교육구역 결정 고시일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누구죠? 오래된 원주민. 이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만 매도 청구가 허용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넘어갔습니다. 30번. 30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요.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의지 사업계획 승인권자거나 30번 문제입니다.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것을 분할 시행이죠? 분할해서 공구를 분할했다며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공구별 분할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틀린 것. 1번. 을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자기만 알아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합니까? 고시하겠지. 2번.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지정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그럼 이 공구잖아.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이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공사 시작하잖아.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서 연장 신청을 했다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죠. 네.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 연장되든가 1년. 1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기간 연장 가능해줘. 3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4번. 주택 분양을 보정받지 않은 갑이 파산돼서 사업주체 갑이 파산하면은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주체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취소 사유잖아. 부도 파산 등으로. 그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잖아. 취소 사유 맞네.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는 취소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거 아니네. 넘어갔습니다. 32번 오세요. 32번. 주택법상 간선시설 설치, 간선시설 설치와 비용 상환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것은 평소에 제가 수업할 때 한 번 정도 설명하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올 때까지 한 번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이 많아요.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하면 돼요.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 문제 중요할까요? 아니, 중요하면 매번 설명하겠죠. 그냥 여기서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거라고. 자, 줄거볼까요? 100호 이상의 주택건사업을 하는 경우,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사업을 하거나, 또 줄거죠? 16,500 정도의 대지를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간선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뒤에 의무설치 대상이니까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맞잖아요. 뒤에다 가위 열고 의무설치 대상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거야. 간선시설 의무설치 대상.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간선시설 의무설치 대상.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우리 부산에서 이 동네에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고 있어. 그럼 단독주택 100개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로 필요하고, 상하수지를 넣어줘야 되고, 맞잖아요. 전기, 통신, 지역 난방, 도시가스 넣어줘야 되잖아. 이게 다 간선시설이라니까. 앞으로 100호, 100세대,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구성하면 간선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거야. 대지 조성. 대지는 16,500 정도 이상의 대지를 집단으로 조성하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백호 백시대 16,500층 이상의 대지 간선시설 의무실 대상. 그때 여보세요. 간선시대 종류가 있어. 간선시설 중에서 봐요.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우리 부산에서 단독주택 100호 이상을 짓고 있는 동네에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에 설치하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산시 해당 자치단체에 있단 말이야. 해당 자치단체, 지자체에 설치 의무가 있어, 법적으로. 그리고 우체통 있잖아, 우체통. 우체통은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도로 상하수 시설보다 훨씬 적게 들고 편하죠. 우체통은 설치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제일 돈 적게 들고 쉬운 거는 국가가 한다? 설치 의무가 국가에게 있어.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이런 것은 해당 지에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해당제 공급자에 있죠. 해당제 공급자. 전기는 누가 공급합니까? 한국전력공사. 이런 공급자에게 법상 설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이 건설되고 있어. 그 동네 전기는 한국전력이 전기 넣어줘야 되는 거야. 설치무가 있는 거야. 지역난방은 그 지역에 지역난방공사가 있겠죠? 지역난방공사에 넣어주는 거야. 그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법상 설치 의무 있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단, 도로하고 상하수시설은 지자체에 설치 의무가 있지만 국가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해 주더라고. 이런 내용을 필기 한 톨도 안 해도 괜찮게 문제에 다 넣어뒀지. 이 문제 한 문제를 끝내게. 근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혹시나 해서 매년 한 번이나 하는 거지. 역시 안 나오더라고.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보시고 32번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16,500주 이상의 대중 사업을 하면 간선시설 의무시설 대상 맞잖아. 2번 축구요.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은 그 뒤에 누구에게 설치 의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그 뒤에 살짝 적어놔요. 그게 없는 게 하나 있어. 우체통의 법상 설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국가. 그거 하나만 적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3번 줄 거죠.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줄 거죠. 해당 지역에서 전기 등 공급자 동그라는데 해당 지역 공급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럼 다 이런 거잖아. 도로하고 상하수시설은 지자체, 우체통은 국가, 전기 등은 해당 지역 공급자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설치합니까? 4번에 주택 사업이 끝나면은 사용공사 받잖아. 사용공사 받으면 사람들이 입주할 거 아니야. 입주하면 전기 나오고 수도 써야 되죠.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끝내야 됩니다. 줄거죠.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 5번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설치 의무자 부담 밑에 원칙.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 부담이 원칙인데 우체통 설치 비용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웃기네. 우체통은 국가에게 설치 의무가 있고 국가가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조하면서 우체통이 아니고 뭐죠? 도로 및 상하수도.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설치 비용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가 보조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33번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읽어드리려고요. 설명하고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네. 설명하고 문제 읽어드리려고. 들어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아, 맞아. 그렇게 설명했었어. 막 그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자, 볼까요? 국가가 소유하면 국유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면 공유지, 이 국공유지를 매각합니다. 매각을 할 때, 또 임대를 할 때, 혹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한다면은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법을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하면 틀려요. 국민주택 규모니까 주거지는 면적 얼마 이하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해 주라는 거지. 그러면 주거지역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니까 500세대 아파트 지으면 250대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짓는 거야. 이런 사업주택에 우선적으로 매각해서 임대하고 지원하라는 거지. 그리고 조합주택.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임대해 줍니다. 매각이 임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를 한 자가 그날부터 2년 내에 국민주택 건설을 하지도 않고 그 건설을 위한 대지도 조성하지 않고 있으면 우선 매각 시 무슨 조치했죠? 환매 조치.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 우선 임대했다면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쓸 거예요. 오세요. 33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 주공되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면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대상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요. 종합주택 건설한 주택 건설 목적도 맞잖아요. 줄 거나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가 우선 매각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3번. 자, 이 국공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줄 거죠. 그 매수 또는 임차를 몇 년 내에? 2년 내에 국민주택이나 종합주택 건설을 하지 않으면은 우선 매각 시 뭐죠? 환매 조치 줄 거예요. 우선 임대하면은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어놓고 1, 2, 3번이 같은 제도고 4번, 5번이 또 같은 제도거든요. 4번, 5번을 묶어두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죠. 우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규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한 땅이 뭐죠? 보류지로 보시면 보류지.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하면 보류지가 되거든.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채비지가 되는 거죠. 채비지가 되죠. 환지 처분 공고에 서면 채비지는 그 다음날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시행정.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죠, 이제.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자는 채비지를 팔아서 첫 분양해서 사업 비용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분양 공고 난단 말이야. 그 사실을 알고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도시개발 사업자의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사업 시행에는 채비지 총 면적 얼마를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죠? 5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사업주체에게 채비지를 매각해 줄 수 있어. 그때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원칙이 뭐죠? 감정 가격 주도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등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2분의 1, 50%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조성 원가로 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감정 가격 기준이 원칙이라니까. 감정 가격 기준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등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 조성 원가로 할 수 있지. 건너오세요. 34번. 도시개발 주택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채비지 매각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 요구를 하면은 시행자는 총 면적이 얼마? 2분의 1, 50%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해 줄 수 있어. 2번. 그 2분의 1 범위 밑에다가 50% 가로에서 적어두세요. 50%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해 줄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주체가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여러분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으니까 아직까지 환지계획으로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이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채비지 매각을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야 대규모 국민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으니까. 몰랐으면은 복수 가서 자주 하세요. 네. 3번. 이때 채비지 양도가액은 감정가격이 주도하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채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할 때는 경쟁 이설 공고를 합니다. 물론 매각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는 수의계약이죠. 35번은 여유가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다룰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온 적이 없어요. 36번.
국가나 주택공사인 사업주시는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죠. 위탁하면은 공짜입니까? 위탁 수수 내립니까?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 금액에 얼마를 위탁 수수 내리죠? 100분의 2. 100분의 2.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 수수료 나오면은 내용도 필요 없죠. 100분의 4.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100분의 4고, 주택법은 100분의 2. 100분의 2. 그렇게 되죠. 100분의 2. 37번. 사용검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개를 드시와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설명은 너무 길어지면 힘들 것 같아서.